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8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요. 특히 내일 모레죠. 4월 1일 목요일부터는 만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국내 백신 공급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소식도 들리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백신 공급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달 말에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3주 뒤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렇게 돼도 접종에 차질이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부에 동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접종으로 대기됐던 물량을 먼저 1차 접종에 사용하고 네. 또한 이제 그 추후에 들어오는 대로 2차 접종에 투여하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하. 일단은 그 방법이 있더라도 2차 접종 시기에 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좀 늦어진 백신 수급 부분들이 좀 빨라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2차 접종분을 당겨서 1차 접종 지금 늦게 들어온 부분 대신에 접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순차적으로 계속 늦어지면 2차 접종 때도 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네요. 일단 이제 그런 상황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정말 네. 접종 물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2차 접종에 해당되는 물량을 그냥 두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예. 있어서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나 어떤 중대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물량 자체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국내 회사와 상의를 해서 물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생산 물량을 늘리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는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 그러듯이 특단의 대책으로 국내 생산 백신의 해외 반출을 막자. 그래서 당초 계약한 물량을 차질 없이 또 직접 공수해오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나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 퍼실리티라 그래서 WHO와 세피 등이 연합하고 여러 국가들이 같이 지금 해서 만드는 물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물량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그 부분은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일이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네. 생산 물량을 좀 늘리거나 하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께서 여쭤보시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11월까지 인구의 70% 이상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백신 공급이 조금 차질이 빚어진다든지 또 그 사이에 4차 대유행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11월까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집단 면역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제 물량도 제대로 공급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의 접종에 대한 수용도도 높아야지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접종 물량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어느 국가나 가장 지금 백신 물량이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4월, 5월 넘어가면 이제 얀센 백신도 국내에서 허가가 될 거고 네. 노바백스 백신도 아마 허가가 되면 특히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네. 일단 국내 생산이 가능한 백신들을 늘려서 최대한 접종 물량을 맞추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국내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좀 파격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생산 가능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접종 물량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자국이 먼저 맞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한 7, 8월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 내에서 얼마나 생산하느냐 또 우리가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얀센 백신 이제 곧 들어올 거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 그동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일하게 얀센 백신만 1회 접종으로 면역 효과 달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국내에서 얀센 백신에 대해서 허가가 떨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허가 과정을 밟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증위원회 거쳤고 예. 이번 주에 중앙약사위원회, 다음 주에 점검위원회 이후에
이제 허가가 되니까 한 2주 정도 있으면 국내 허가는 아마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허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물량 확보되는 대로 접종을 할 수 있고 1회 접종이고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다 보니까 물량 네. 확보만 제대로 된다면 접종 속도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적합한 백신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효율성이요. 효능은 과연 두 번을 맞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좀 떨어지지 않는 그 효능인가요? 근데 이제 사실 백신의 효능이나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를 이제 1대1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뭐 내성 바이러스가 이제 돌았느냐,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들도 있고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WHO나 이제 미국 FDA가 공인하는 수준 정도 예방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중증 예방 효과는 85%가 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코로나19 백신으로서는 충분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 1회 접종만으로도 80% 정도의 면역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던데요. 혹시 예, 백신 공급에 좀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1회 접종만으로 마친 상태에서 집단 면역 효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접종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다 이제 3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 백신들이 연구상에서 가장 좋은 게 화이자는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는 10에서 12주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대로 지켜주는 게 좋고요. 네.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한 뭐 5주에서 6주 이렇게 넘어가면 효과가 이제 반감되기 시작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든 2차 접종은 조금 늦출 수야 있을 수 있겠지만 2차 접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거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생산 차질이 큰 건가요? 아니면 뭐 강대국들이 먼저 다 확보해서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mRNA 백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런 백신이 생산됐던 적이 없었던 백신이라 생산 기반을 만들고 확장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음. 30억 명분이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일부 백신 공장들 수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아하. 또 일부 백신 이제 재료 공급, 원료 공급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백신 생산량이 조금 더딘 부분도 있고 또한 유럽이랑 이런 데가 지금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유행 자체가 다시 악화되면서 네. 백신 접종 물량을 좀 더 많이 이제 수급을 하려는 그런 좀 경쟁이 붙은 측면들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교수님 그리고 모레 4월 1일 목요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어르신들 중에는 혈압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당뇨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맞아도 되느냐? 기저질환이 있어도 일단은 백신은 무조건 맞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답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하나 늘 때마다 중증 진행이라든지 사망률이 더 급격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저질환이 더 많은 분일수록 꼭 접종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일단 75세 이상 자체만으로도 중증 진행과 사망률이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접종을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접종 장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제 뭐 방문 접종이라든지 뭐 인근에 있는 이제 접종 장소를 알아보는 방법들을 지자체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과 함께 사시는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 백신 접종 관련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 있으면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단 접종 전에는 되도록이면 컨디션이 좋을 때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발열이 있는 경우는 접종 일자를 며칠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접종 예약할 때 상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접종 전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네. 때문에 가족분들이 하루 이틀 정도는 자주 연락을 하거나 좀 같이 계시면서 조금 증상, 고열 나간다든지 환자분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의료기관하고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어르신들에서의 면역 반응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패턴이라 젊은 층에서 나타났던 그런 고열이나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니까 네. 너무 이렇게 걱정하면 접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들으시다가요. 8991번 쓰시는 분이 문자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으로 변종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예. 남아공 변이여도 이제 백신 효과가 한 20-30% 정도 떨어지고 중증 예방 효과는 70-80% 지켜지기 때문에 네. 효과가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를 생각해도 접종률을 올려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토착화되는 걸 최대한 막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더 변이가 심해져서 이제 백신 효과 많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돼서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백신 접종 잘하고 추후에 심각한 상황이면 추가 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는데요. 다 지금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 수는 없고요. 조금 종합을 하면 5361님이 주신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디서 접종해야 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접종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자체에 문의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부 종합 콜센터 110 110번에 전화하시면 이런 문의들 해 주드리고요. 네. 본인이 지금 거주지가 아닌 행정 주소로 돼 있으면 그 네. 부분에 연결을 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거주지에서 접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동사무소라든지 또 110 번호를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백신 관련 문의는 110번, 110번으로 해주시면 자세하게 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요. 지금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들 무척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거리두기 단계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백신 접종도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또 시민들도 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계신데 좀처럼 이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봄철이 돼서 사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소는 좀 해결이 되긴 했지만 네.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느슨해졌고 활동량도 많아지는 시기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기본 생활 수칙들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 백신 접종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요.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4월부터 백신을 맞으실 수 있고요.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은 읍면동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무료로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요. 빅데이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